1차 어디 가서 먹고 2차 어디 가서 먹고 뭐 이런 코스가 너무 잘 알아요. 동네가 아주 작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포도 작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고현까지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다는 게 익명성이 좀 편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 학교에 이름표 잘 안 붙입니다.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익명성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제고가 한때 그 이름표가 한자였습니다. 한자로 된 이름표를 썼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위한 호칭인데 애들도 교사들이 한자를 다 모르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애들도 학생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한자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국어교사니까 한글로 바꿉시다 하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좀 뗄때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부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그러시더라고요. 투표를 붙이니까 졌습니다. 제가. 애들이 한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한자도 모르는데 왜 한자로 하냐 하니까 그냥 남들이 내 이름 아는 게 싫어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아이 가슴에 강제로 아이들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름표를 떼고 아마 학생들이 이름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집게로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닌 학교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앞에 사인펜을 줬거든요. 제 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좀 그렇지 않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이런 석자를 가지고 한 2자 정도로 이 순간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복규입니다. 외우기가 좀 쉽고 그걸 좀 재밌게 하면 빡큐도 아니고 뻑큐도 아니고 복규다. 복규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 뒤에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가볍게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재밌게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러면 좀 빨리 이름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산청에 양천면장님이 성함이 이순선이라는 분인데요. 여자분인데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닮은 선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만나면 굉장히 그 당차고 멋진 여성 연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해보면 그냥 이복규입니다 이러는 것보다 네. 근데 제 숫자가 너무 어렵네요. 2자로 하시면 됩니다. 2자로 할까요?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 저는 이름만 가지고. 네, 이름만 가지고 뭐 저처럼 빡큐도 아니고 뻑큐도 아니고 복큐입니다 이러면은 평생 안 잊어먹겠죠? 그건 진짜 좋아요. 좀 알려주세요.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오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저기 형님들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형님 누구예요? 저거 해보겠습니다. 네네. 신윤동주가 아닙니다. 윤동원입니다. 오! 윤동주가 아니고 윤동원입니다.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네.
운동 김에 영어 상박으로 김용호. 영호 상박의 김용호. 영호 상박. 운동 김에 영어 상박으로. 운동 김에 영어 상박입니다. 예. 제가요? 아니 뭐 편한 대로 보이겠죠. 예. 네. 이름과 말씀을 원래 전하는 우리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사이즈가 나라도 선생님 하려는 것처럼 어려워요, 경험하면. 네. 또 성함이 윤두구. 경아. 저요? 네. 수지 자꾸 패러를 몰랐는데 이곳에 왔는데 이름이 철자 들어간 분이었네. 민철이라고 해도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 제가 할까요? 우리 선생님 보셨는데 이 나리에 윤여동이 아니고 숯부댕이 같은 이슬입니다. 미나리와 석구댕이. 예, 아무리 썩혀도. 원씨 할까요? 네. 예.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원숭인데 원시로 불렸습니다. 원시. 성은 원시입니다. 명태도 알고, 북태도 알고, 황태도 알고, 먹태도 알고, 종태입니다. 원시 정수님. 저 아까 춤을 췄습니다. 예.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반은 소리는 사람이냐? 무슨 소리? 손바닥 그저도 원주민. 소리야, 소리 사람이다. 제가 또 해볼게요. 못하지만 옥명스 옥녀봉은 가저도의 명태는 북양바다의 쑥도 아니고 뭐야? 쑥 옥명쑥. 저요? 네. 저는 정자에 난초같이 앉아있는 여인 안정란입니다. 저는 그냥 비슷하겠다. 정 많고 상대를 귀하게 대하는 정비수입니다. 저는 윤세란입니다. 성은 빼고 세계 음식 중 인도 식당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난초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사람 윤세란입니다. 자, 다 들으셨죠? 네.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요. 오늘 내가 이분의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먹을 것 같다. 오늘 발표를 딱 듣고 네. 한 분을 지목을 하십시오. 자,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소변으로 갔습니다. 소연이 1등입니다. 소변으로 왔어요. 소변으로. 소변. 소변. 러시아도 아니고 소변. 사장님, 제 시집을 한번 선물로. 죄송합니다. 누구나 나왔습니까? 네. 그럼 몇 앞에 갖다 점? 놨어요. 앞에. 네. 아니 앞에 쌓아놨어요. 제가. 우리 수고하셨죠? 아니, 다른 시집을. 다른 시집을 드릴까요? 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선물로 제가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렌처럼 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 우리 김영호 씨. 네. 네. 영어 상품. 예, 예. 와, 뭐 조금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하세요. 신발이 나세요.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의 강의는 사실 그동안 제가 시를 꽤 오랫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시를 듣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 시화전에 또 참여도 하고 대학교 다닐 때는 습작 시집을 2권 정도를 동아리 문학회에서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시를 좀 쓴다고 걸떡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정진규 선생님을 우연히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진규 시인이 얼마나 대단한 시인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진 마음에 시집 2권을 들고 습작 시집 2권을 들고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제 시를 썼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야 역시 좀 노력하면 한국 문단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듣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시집에 보면 그 정진규 시인의 말씀을 넣어놓은 시가 있습니다. 3집에 선생님이 쓰레기통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 다시 써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방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욕심도 버리고 해서 그냥 내가 시를 잘 쓰는 사람보다는 시를 쓰면서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보다 더 훌륭한 시인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더 훌륭한 시인이 되기보다는 시를 쓰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시가 생각보다 쉽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쓰면서 행복한 삶이 시와 함께 더 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를 쓰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시와 삶의 행복 창작, 뭐 시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만 행복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와 삶이 함께 붙어 있을 때 삶이 더욱더 행복하다. 시를 쓰면서 삶이 더욱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시를 쓰는 방법 또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행복하더라 하는 시와 삶을 좀 결부를 시켜서 10강을 평소에 창작법을 해서 10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회를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겠죠. 은행이 일치가 되면 성자죠. 근데 저는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미 먼저다. 알아야지만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말 어원의 아름답다의 어원이 암입니다. 알면서 아름답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지혜, 알매의 중요성이 아마 우리 선조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지은 논어라는, 공자님이 지은 건 아니죠.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을 모아서 남겨놓은 책 이름이 논어죠. 근데 그 논어의 1장을 보면 학위편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지 아마 제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겠죠. 이 책을 제일 앞에 뭘 넣을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이 배우면서 아마 이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일 처음이 여러분 아시는 때때로 배워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는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화라, 열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성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친구와의 노는 즐거움, 유궁이 자원 방해하면 불력을 락 즐겁지 아니한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불온하면, 썩내지 아니하면 과연 분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가 인격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배움과 친구와의 즐거움과 그다음에 인격적인 완성, 이 세 가지를 매우 저도 감명 깊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는 제 나름의 부족하지만 공부와 알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처음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여기저기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들 중에서 핵심들을 모아서 한 10강 정도를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뭐 여러 장작하시는데도 또는 삶을 살아가시는데도 조금씩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약 한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같이 한 25년 정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것이고 제일 어려운 게 나이 먹는 것. 그래서 그만큼 오래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견뎠다, 또 슬픔을 견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기쁨을 많이 맛봤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직에서 25년을 같이 하면서 또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교사 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명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들 입맛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저희 수업보다는 그냥 갤럭시 탭을 주면, 아이패드를 주면 훨씬 더 감동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말이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번 주부터 모든 학교에, 경상남도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다 들어옵니다. 예전에 학교가 인터넷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교실에서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다 잡힙니다.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와이파이가 잡히진 않았는데 와이파이를 싹 다 잡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탭을 이용해서 그냥 복도에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와이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 인터넷을 한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배움이 쉽지 않다, 또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한 곡 듣고 제일 처음에 보면 가사가 있는 종이 있죠. 네. Let it be 노래를 들으면
63년에 결성된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비틀즈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또 가요보다는 팝송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래가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팝송을 고등학교 때까지 듣고 자랐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사실 그렇게 가사에 신경을 써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가사에 신경을 쓰니까 좀 더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리비가 어떤 의미일까? 그냥 두라는 말인데 그냥 두면 답이 나옵니까? 좀 소극적 의미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레리비의 의미를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됐냐면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자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자연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좀 더 심오한 철학적인 말로 수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이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기의 존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존재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겨울이 오면 겁을 내고 또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봄을 땡기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처져 있으면 억지로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죠. 이제 제 시집에 보면 계속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내가 엉망으로 했다라는 시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 제목에 살인교사라고, 여기서 교사는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라고 살인교사형이라고 들어갔죠. 제가 그런 교사가 아니었나, 빨리 너 더 열심히 해서 쟤를 이겨내고 제가 지금 어제 5시간 잤으니까 너는 4시간만 자고, 제가 집중력 있게 몇 시간을 공부했으니까 너는 몇 시간을 공부를 하고 해서 쫓으라는, 너 카타인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더 해봐. 어떻게 보면 정말 레리비가 아닌 상태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1장에 딱 보면 뭐 상선약수란 말도 1장에 넣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상무욕, 그 다음에 이관기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톡에 보면 이관기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무욕, 항상 욕심 없이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묘한지 신비스러운지 보게 된다. 그 욕심을 부리니까 이 신비스러움을 못 본다는 뜻이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상무욕, 이관기묘. 그 묘라는 말이 너무 신비한, 뭐 신비함이라고도 해석하고 뭐 묘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관기묘, 이 신비스러움을 받던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레리비어하고 같이 연관을 지으니까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는 대로, 겨울이 오면,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는 대로, 또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기다리고 또 견디는 그런 성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절로 아름다운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면서 제가 적은 시가 바로 저절로 봄이다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나온 시는 발표가 된 시도 있고 안 된 시도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출처를 안 밝혔습니다.
다 같이 저절로 봅니다를 한번 제목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시를 읽을 때 소리는 도, 레, 미, 파, 솔 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낮게 깔면 안 되고요. 도, 레, 미, 파, 솔 저절로 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절로 봅니다. 해마다 봄이면 전나무 꽃을 사고 이루어져 여름과 겨울로 만든 나이테를 눅눅하고 너그러운 꽃잎에서 바람에 날리며 청춘의 손들에 포근하게 만들게 해마다 봄을 기다리며 나이테 늘어 주름진 내 얼굴 마음은 늘 꽃처럼 떨리지만 시린 마음 늘어가는데 나무처럼 두어라 나무처럼 그대로 두어라 순간이 영혼과 함께 하나님 잊혀지고 잊혀져도 내 영혼은 살아서 저 나무 속에 기댈 것이니 오늘 봅니다 제물로 봅니다. 제물로라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봄인 것이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추해지는데 왜 나무는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저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주름이 져서 늙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주름이 져서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게 아닐까. 우리는 저절로 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땡기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무욕 이광기묘면 절대로 늙는 법이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봄이다. 해마다 봄이 오면 전나무 꽃끈을 화사하고 넓어져 여름과 겨울로 만든 나이테 늘어 넉넉한 품 너그러운 꽃잎에 실어 바람에 날려 청춘의 손들 위에 포근하게 안기는데 해마다 봄을 기다리며 나이테 늘어 주름진 내 얼굴 마음은 늘 꽃잎처럼 날리지만 시린 마음 늘어가는데 나무처럼 두어라 나무처럼 그대로 두어라 순간이 영혼과 함께 하나니 잊혀지고 잊혀져도 내 영혼 살아서 저 나무 속에 깃들 것이니 오늘 봄이다 제물로 봄이다. 네, 두 번째 마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을 뭐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정도를 말합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인데요. 엔트로피에 의하면 인간의 육체도 조금씩 무질서하게 되어서 질서를 완전히 잃게 되면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 지구도 우주도 무질서한 상태의 끝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한정된 에너지 또 우리도 한정된 육체를 좀 더 의미 있게 길게 쓰려고 하면 무질서를 줄여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나훈아 공연을 보면서 저번에 나훈아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특히 70대 중반에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느냐 하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놀랬습니다만 제가 뭐 조용필 콘서트도 가보고 스스로 키 하나도 낮추지 않고 그 나이에 콘서트를 하는 걸 보면 한 2시간 가까이 게스트를 들이지 않고 부르는 걸 보면서 정말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유지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엔트로피는 점점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또 녹색 운동도 그리고 또 동경 연합 운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신발을 사 보신 적 있죠? 새 신발 처음 사게 되면 아마 신발만 하루 이틀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누가 새 신발을 신고 오니까 또 그 장난이 많은 애가 신발을 밟았어요. 근데 애가 엄청 순한 애인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밟아서 그 애가 그 순한 애가 때렸어. 애를 때리는 폭력이. 그 정도로 새 신발을 신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새 신발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야 복규야 니는 신발 버리기가 아까웠다. 너무 신발을 깨끗하게 신고 어떨 때는 신발을 씻어가지고 가슴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빨리 마르라고 그러고 잤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신발을 아껴 신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한 80% 정도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죠. 우리의 눈은 금방 식상해져가지고 아무리 미인과 결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신발을 사 신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의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새 신발 신고 막 떨어지지 않은 신발도 막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꼽쳐 신고 막 그랬던 아이들의 기억도 납니다만 우리는 뭐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새 신발을 사 신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미인을 계속해서 또 만나고 또 만나서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결국은 스스로 자연스러운 상태로 늘 늙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년을 살면서 많이 다투고 싸우고 마누라가 없는 방에서 자고 소파에서 자고 등을 돌리고 자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부로 결혼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살아보니까 마음이 찰떡같이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또 그것들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신발을 새 신발처럼 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발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자주 씻으면 새 신발처럼 기분이 새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신발은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새 것을 추구하고 또 금방 바꾸려고 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 상태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원 상태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그대가 봄이다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봄이다. 시작. 그대가 봄이다. 그대가 내 안에 항상 뛰어 있으니 나는 봄이다. 나의 마음은 꽃밭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내가 피었으니 그대가 봄이다. 그대가 꽃밭입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30대, 40대, 50대까지 오기까지 신발을 닦듯이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듯이 신발을 닦듯이 끊임없이 부부의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만났던 모습이, 30대에 만났던 모습이, 40대에 만났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처음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